사진 몇 개 더 보고 그 현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역사 분쟁, 공동체를 둘러싸고 여기서 이제 하는 역사와 공동체 그리고 분쟁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겁니다. 근데 일단은 좀 나머지 사진 좀 보시죠. 어디나 가면 다 있는, 예전에 마을 가면 다 있는 장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믿죠. 신앙이면서도 이 장승 축제 같은 것도 이제 하기도 하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장승 많이 있죠. 이거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남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거 가서 엄청 빌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조선시대 가면 이제 숨기고 싶은 뭐 드러내지 않으니까 마을 뒤쪽에 이런 게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여성들이 이제 아기 못 낳는 혹은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여성들이 밤에 가는 거죠.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뭐 민속학 때문에 뭐 준비하는 거 봤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생각에는 비슷하게 생기면 다 그 남근석이라고 하고 다 동네에 있다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신앙입니다. 이것도 신앙의 하나예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막 야해 막 이런 거는 지금 관념이고 훨씬 더 성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조선시대에 뭐 유학자 물론 유학자들이야 뭐 그렇겠죠. 공자를 맹자했으니까. 근데 유학자가 조선의 80~90%가 아니거든요. 80~90%는 일반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혼도 하고 예, 바람도 많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첩, 추나첩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거. 야하기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학생들 교육적인 목적으로 추나첩을 그 중국, 우리나라, 일본 거를 모았어요. 근데 진짜 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못 보여줬어요. 가장 수위가 약한 것만 굉장히 조그맣게 보여주고 빨리 넘어갑니다. 너무 야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 많이 돌아다녀요. 성풍 속이. 제가 근데 저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 시집 못 간 거를 약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기혼자 앞에서 이거 좀 너무 좀 창피한데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면 네 한번 추나첩 한번 예. 전혀 이 강의와 상관없는 예. 추나첩 특강 뭐 이런 거 한번 예. 예. 여기는 혹시 여기 지금 가장 연배 어리신 분은 몇 세쯤 되실까요? 20대? 30대? 가장 연배 어리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그게 30세시면 여기는 30세 금 19금 아니고 30세 금으로 한번 예. 한번 제가 시간 나면 언제 한번 그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교육을 목적으로 전 순수한 마음의 교육을 목적으로 예.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도 좀 별로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조선시대 말에 있던 이 목장승 이래 가지고 아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선앙당 이 지역에도 아마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찾지를 못했고 또 뭐 이제 동네에 근데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번 해서 지금 1년에 10월 3일 날 이제 이 지역 안산과 시흥과 오이도를 아우른 예전에는 이제 그랬으니까 축제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뭐 동네에서는 시시때때로 동네로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큰 축제를 하기도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조금 더 자주 뭐 그때는 당연히 농사 이제 중요하니까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바쁘지만 겨울에 한량하잖아요. 한량할 때 또 한번 놀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자 지역별로도 축제를 많이 즐긴다는 거죠. 개천제 같은 거 개천절날 같은 거 하면 국가제 해당. 그렇죠. 원래는 그게 이제 국가제이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각 지역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죠. 제일 잘 남아있는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강릉 단오제. 이건 뭐 다 하시잖아요. 단오제는 뭐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현존하는 어쨌든 최고의 이제 축제입니다. 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이거는 아마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을 겁니다. 예, 이 자체가요. 다 잘 아시네요, 이쪽은. 안 그래도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그 남한산성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예, 아실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예, 여기도 돼야죠. 근데 여기 잘 되게 하려면 아니면 일단은 뭐 유네스코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려면 일단은 이제 그게 먼저고
많이 알게 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공감한다면 또 그 다음에 유네스코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남한산성 이제 딱 보고서 아 오이도도 언젠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저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이 옛날부터 잘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도 먹히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그 그러니까 지역자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이 금전적인 것도 많이 상관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랑도 문제가 많아요. 많이 오면 뭐 지역 경제 풍부해지고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결국 좋아지는 게 맞잖아요. 물리고 물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축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에.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하면 이상한 축제 되게 많아요. 뭐 유명한 것들도 많죠 물론. 네.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잘 활성화해 가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단오제 있고, 역사와 관련돼서는 무동, 서동요, 무왕과 관련한 역사.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충청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객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부여, 공주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부여가 백제, 축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백제하고 하면 문화재로 제일 그런 게 미륵사 석탑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서동 뭐 축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미륵사는 익산에 있잖아요. 물론 공주와 부여와 뭐 멀지 않지만 근처에 있으니까 익산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미륵 축제한 서동 축제를 한 거예요. 서동과 그 선화공주의 뭐 절절한 사랑 이런 거 갖고 축제를 딱 했는데, 아시죠 여러분? 미륵사에서 그 경판 심초석에서 경판 발견돼가지고 경판에 당시의 무왕의 부인 이름이 나와 있죠. 사택덕적의 딸. 근데 사택덕적은 백제 유력 귀족 가문의 성입니다. 사택은. 그러니까 선화공주 출신 어디죠? 신라잖아요.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왕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상은 선화공주여야 되는데 실제 부인이 사택덕적의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매년 그 막 무슨 서동축제 이거 난리가 나고 막 부여랑 익산이랑 맨날 싸우고 막 이랬는데, 그거가 이제 2010년 10년보다 좀 전이다. 그 하여튼 중인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조용히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은 조용히 이렇게 아슬하게 묻히게 되는 뭐 이런 뭐 발견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축제를 가지고 지역에서도 많이 사실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죠. 왜냐면 오이도 좋지 않습니까? 오이도 딱 섬 하나에 딱 폐총 8개 전 지역에 폐총 딱 있고, 여기 딱 오이도 거. 제가 계속 밀지만 폐총 축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밀어볼랍니다. 폐총 축제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청에 자꾸 건의해서 폐총 축제 어떠냐 이름을 자꾸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아시죠? 강강수월래. 저는 강강수월래가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강강수월래고 이게 그러니까 서남해안 지방 남쪽으로 중심으로 돼 있는데, 어렸을 때 저도 이거 많이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돌면 점점 빨라집니다. 아시죠? 그 원이 점점 커져요. 그 힘에 의해 손이 끊어집니다. 그럼 누군가는 넘어져요. 이게 그냥 뺑뺑뺑 도는 게 아니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강강수월래가 어디서 왔는지는 다 모릅니다. 이거 기원이 뭔지 몰라요. 옛날부터 이게 뭔지, 이게 설은 많죠. 탑돌이에서 시작됐다. 아니면 무엇을 기원하는 거다. 아직 그 어원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뺑뺑뺑 도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축제화 시킨 거죠. 그래서 강강수월래를 가지고 이 남쪽 지역은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조선시대에 이제 많이 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면극, 탈춤 같은 것도 가면극의 일화죠. 그래서 축제를 하고 놀이문화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광대에 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 왕의 거기 보면은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될래? 나는 광대. 그거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왜 고구려 무용청이나 이렇게 보면 서커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집단들입니다. 연예인들 있죠. 지금 생각하면 축제 때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이제 공동체의 나의 어떤 그런 여기 속해 있다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 함께 놀고 즐기기도 하지만 일정적인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냐면 A 마을 대 B 마을.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남자들은 씨름, 소 한 마리 준다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자의 용맹성도 하면서 우리 마을과 니네 마을 중에 우리가 오래 이기면 뭐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도 다지면서 약간의 경쟁적인 놀이 요소인데 씨름입니다. 이 씨름은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줄다리기죠.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이게 전남 지방의
적절한 줄다리기. 이거는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목으로 합니다. 순전히 목으로 기어서 하는 거죠. 잘못하면 목 부러집니다. 위험하지만 뭐 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서 승패인데 다만 엎드려서 목으로 한다는 거. 그런 이제 특징적인데 전통 놀이입니다. 꼭 많이 하죠. 네? 두 사람이 여기 있고 네, 한 사람씩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놀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특징적인 뭐 줄다리기 하니까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아마 아실 겁니다. 석전. A마을과 B마을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수가 끝난 다음에 남자들 모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돌 던지기. 돌 던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피구는 아시죠? 피구의 법칙은 공에 맞으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공 대신 돌로 하는 거죠. 예, 돌로 하는데 이제 조그만 짱돌 가지고 하고 물론 이제 하는데 위험성은 있죠.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뭐 애들한테 석전하라 그러면 뭐 학부모들 길길이 알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공이 없으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맞으면 아웃. 그래서 이제 잘 던지고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이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승리자. 그래서 1년 동안은 알아줍니다. 그래서 사냥도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알아주는 거 능력 있고 남자다움, 용맹함. 그러니까 축제 요소도 있고, 축제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을의 어떤 결속력 다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뭐 머리가 깨지기도 해요. 이거 하면 이렇게 머리 맞으면은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옛날에 했던 전통의 여러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근데 마을 장치 가는 건데 이게 지금 흑백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말 타고 가잖아요. 말 타고 가고 쭉 행렬. 그러니까 말 타고 뒤에 짐, 뭐 축제에 소용되는 여러 가지. 이건 두 가지인데 결혼식. 이 마을의 굉장한 유지의 결혼식이거나 혹은 저도 이 사진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뭐지 시험 합격, 금이환영 이런 거 관련된데 이런 날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죠. 이런 날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텔레비도 없고 놀이문화가 없잖아요. 이런 잔치 한번 생기면 동네가 아주 그냥 2박 3일 지금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져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대응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현재 예를 들려고 합니다. 두 가지 현재 예를 드는데 두 개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걸 들으시면 우리 오이도 이 선사 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풍라토성이라는 곳입니다. 풍라토성은 서울에는 몽촌토성과 풍라토성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백제의 옛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1, 20년 전까지는 무조건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 몽촌토성이 백제의 이제 그 중심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공원, 88 올림픽 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이죠. 그때 이제 예전에 서울에도 이 토성들이 실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하면 서울에 사람들이 와야 되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둘 중에 어디서 할지 빨리 정해가지고 이제 이 몽촌토성이 됐고 한 6개월 만에 발굴 다 끝내요. 이 안을 다 끝낸 다음에 여기를 백제의 도성으로 해. 그리고 여기 올림픽 공원을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별 비판 없이 올림픽 공원 있는 몽촌토성이 백제 도성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에 이제 풍라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파트 여기 이제 안에 이 풍라토성 이게 지금 검은색의 토성이에요. 토성이 이렇게 그 안에 뭐 개인 주택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주택 경당지구라고 하는 곳에 집을 이제 결국 아파트를 한 동을 이제 세우려고 큰 아파트는 아니고 한 동을 이제 세우려고 집을 이제 허물었어요. 허물었는데 그 안에서 한 2,000평 정도 되는 데서 유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이 긴급 발굴에 들어갑니다. 2099년, 98, 97, 98, 99, 2000, 2000년까지 그랬고 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여기서 발굴을 참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실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당지구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발견이 됐어요. 오! 막 엄청난 백제의 막 정말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시라면 지금 여기 역사 특강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 희소식이다. 당장 왜?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나오면 이 지역이 여기 예비지구에 전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법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발굴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이 발굴이 유지되는 비용을 이 업체 측에서 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걸 신고를 합니까? 빨리 덮어버리고 그냥 짓는 게 낫지. 내 돈 내고 공사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엎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 발굴했을 때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진짜 백제 역대급 무슨 문화재들이 엄청나요. 말 머리뼈 10개. 그러니까 말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말은 함부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닌데 통증 10개. 그다음에 대부라고 써있는 뭐 무슨 토기 뭐 이런 게 2,000평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이 나머지 전체 지역에서 나온 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가서 막 공부라고 좋아했는데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을 이제 아파트 공사장 하면 철로 이렇게 쳐놓잖아요, 높게. 들어가려고 하면 밖에 주민들이 있다가 못 들어가게 하고 너 누구냐 그러고, 여기 책임자 선생님들은 멱살도 많이 잡혀서 경찰도 많이 왔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빨리 덮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계속 발굴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저도 참석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2000년에 5월, 제가 정확하게 5월 며칠이었는데 그날 안 그래도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굴 복장은 농활 복장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입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입고 이제 창피하니까 창피하지만 뭐지 입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주민들과 굉장히 지역적으로 갈등이 심했고 이 발굴을 맡았던 곳은 한신대였는데 제가 경찰도 몇 번 오고 대치가 됐던 상황이라고 해서 밖에 가면 막 현수막 당장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쉬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이 무슨 쉬는 날이었는데 이 경당지구 한 2,000평 되는 데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나왔던 44호 유구였습니다. 가장 거대한, 이 강에서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 그 유구, 가장 많이 나온 그 유구, 가장 중요한 44호분을 그 쉬는 날 동네 주민께서 포크레인을 들고 가서 다 엎었습니다. 그 발굴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굴은 중지가 됐습니다. 발굴은 중지가 됐고 그분은 조용히 감옥을 가셨습니다. 감옥을 가셨고 그런 이제 최악의 사단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발굴이나 역사 지구의 문제를 둘러싸고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는데 보고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유물 그 지구를 개인이 가가지고 포크레인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발굴이 이제 그러니까 전면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 이 고대 2,000평 요 지역은 일단은 발굴은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그 판대까지는 대충 그 유물을 다 빼낸 상태였습니다. 덮자. 그리고 이 지역을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게 역사 지구로 요 딱 2,000평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리고 2,000평을 그냥 냅뒀어요. 그러다가 이 원래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현장인데 제가 지금 이쪽이다. 이쪽이 이제 44호가 있었던 자리였죠. 가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전체 2,000평 중에 그나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나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덮어진 거죠. 이제 그리고 덮고 나중에 여기다가 근린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근린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말고 바로 요 근처에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이 미래마을 주택조합에서 백제시대의 건물지, 백제시대의 도로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예전에 그 백제의 어떤 왕궁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여긴 다 집이니까 이거 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가면 그렇게 주민들이 빨간색으로 해서 나가라고 이제 말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주변이 다 지금 옛날 되게, 그러니까 사실 이 풍납동도 송파구 쪽이기 때문에 이게 비싼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 잘 사는 동네라는 거죠. 올림픽공원 있는 것처럼. 근데 누구도 이제 여기서 뭔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파면 무조건 나올 거라는 다 예상 추정치잖아요. 여기 근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0년에 하고 공원 만들어 버렸잖아요. 문화재 보전 지역 반대 시위. 여기 사실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어차피 가서 아는 척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집값 다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는 거죠. 이 정부, 주민, 발굴 단체 간에 엄청나게 막 싸우고 막 중내산해한테 했었어요. 2006년까지는.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도 보존 지역을 반대하는, 풍납토성 전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반대다. 이걸 이주시켜줘야 되고 우리 그렇게 맞게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전혀 일치되지 않으니까 아니 무조건 하지 말자고 했어요. 2006년까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 경당지구를 덮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예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 해서 사실 2008년에 여기 이후에 이제 재발굴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우물지, 처음에 목탑지라고 그랬었는데 우물지라고 해서 그 안에 토기 있죠. 백제 토기를 몇백 개를 켜켜이 그 거의 완형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덮었는데 그런 게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이 풍납토성은 그냥 그러니까 이 이후에 풍납토성이 백제의 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2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올림픽 토성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에서는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전에 국가에서 야 이거 6개월 만에 딱 해가지고 여기를 그 백제 도성이라고 하고 공원 만들어. 그러니까 제대로 발굴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2000평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슬슬 도성 얘기가 나오고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2008년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지역이 거의 이제 도성 이제 얘기했는데 이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럼 이 역사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하려면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죠. 이거 뭐 보통 많이 드는 얘기 아니니까 이 얘기가 슬슬 없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2008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풍납도성 발굴 중단 저지 기자회견이 나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왜? 이미 어차피 지금 이 지역은 역사 보존지구가 안 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이 발굴을 중단하고 이 지역을 역사지구로 만들지 않으면 풍납토성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난리 났어요. 유교식 제사 지내갖고 막 이거 안 되고 막 반드시 발굴해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대치 중이긴 합니다. 사실 동일 인물 아니세요? 아니신데 처음에는 2006년까지는 훨씬 많았어요. 반대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막 유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포기. 야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뭐 파면 다 나오겠네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주민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야 중단하면 어떡하냐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 여기를 역사 지역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제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전 여기 있어봐서 아는데 진짜 못 당할 걸 많이 당했습니다. 이때 진짜로 막 주민들 막 와가지고 그 당시에 주말에는 이제 발굴하지 않으니까 학생들 업고 할 때는 이 대학원생들이나 선생님들 돌아와서 지켰어요. 들어와가지고 훼손 시킬까봐. 근데 안 갔던 그 하루에 아침 9시에 포크레인으로 했던 뭐 이제 아마 여기 지금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내 집 앞에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역사학자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복잡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나의 집값은? 이 실제적인 어떤 이윤과 본인의 이익과 마을 전체의 이익에 이게 곤란이 온다는 거죠. 물론 이 돈의 문제는 사실 그렇다고
이거는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고 걔네 그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꼭 돈의 문제가 아니어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역사특구 지정됐죠? 앞으로 여기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아마 이 폐총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가겠죠. 그게 결국은 이 오이도 지역이 발전하고 특화되는 사실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발전하면 이 지역의 위상도 높아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여기 이제 뭐 어떤 걸 짓습니다. 지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일단 보장돼야 되는 게 여러분 딱 생각하실 때 뭐 같아요? 주차 공간이 보장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가 지금 뭐 교통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당장 지하철이 여기 당장 있는 게 아니고 버스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여기 2번 전 왔습니다. 그 선생님들 모셔다 드려 운행했어요. 운행. 저는 왔다가 저쪽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시간 2시간 때우고 선생님들 모시고 다시 갔어요. 진짜요. 저는 지난주도 2번 왔고 왔는데 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그런데 당장 내 집 앞에다가 내가 되는 공간 말고 공동으로 쓰는 주차공간 만들자 그러면 글쎄 어떨까요? 이건 돈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죠. 내 재산권과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당장 반대해서 내 집 앞에 주차권 내가 보호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런 사람이 많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어떤 서로의 동질감, 여기 소속했던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제가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서로의 재산, 모두의 재산은 양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제가 어떤 먹을 게 생겨가지고 동생, 우리 부모는 줄 수 있죠. 아깝지 않죠. 근데 저도 왠지 모르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주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때 같은 우리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얻는 게 있어야, 잃는 게 있어야 얻는 게 있고 당장은 잃는 것 같죠. 내 앞에 주차권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을 팔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난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업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 활동 혹은 공동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롤모델로서 최악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례가 풍납동입니다. 이거 이렇게 녹화돼가지고 저 이거 밖에 퍼져가지고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풍납동 그 책임 선생님이랑도 되게 잘하는 사이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알면 제가 자체 편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케이스, 조금 새롭게 서촌마을, 서울에는 그 조선시대 북촌, 서촌, 남촌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북촌이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이 강남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강남 사는 남자. 좀 강남 사는 남자 별로. 하여튼 강남에 사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맞죠, 물론. 강남에 못 들어가서 안 다니니까요. 근데 강남에는 강남 전체적인 사람의 수준이 잘 사는 건 맞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북쪽에 삽니다. 그래서 왜 진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는 집은 그거잖아요. 네, 성북동입니다. 그 성북동. 그래서 그 현관부터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걸리는 진짜 성북동입니다. 이런 무슨 동마라는 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 한양의 북촌과 서촌은 옛날부터 이 지역에 이제 양반들, 흔히 말하는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북촌 굉장히 많이 이제 정말 환영받는 서울에서 꼭 가야 될 역사 지구, 역사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도 진짜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무슨 근대적 사람부터 조선 시대에 그래서 이게 걷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서촌 마을이. 그래서 이 서촌에서 이 지역을 역사 특구로 지정하게 서울시와 그다음에 이 지역 서촌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서촌 마을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혹은 와서 편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주가 된 것은 사실은 이 2013년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인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주가 돼서 발의한 겁니다. 발의를 하면서 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역사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서로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관, 그러니까 서울시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해달라고 하고 시정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서촌 여기 이제 북촌과 서촌에는 조선시대 가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옥 걷기 코스. 그래서 경복궁에서 내려서 그러면서 뭐 가고 걸어서 이 길. 그래서 이 길에 이 한옥을 여러 가지 개조하는 거죠. 개조해서 한옥을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제 쓰기도 하고 혹은 한옥을 개조해서 커피숍을 만들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음식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골목 자체가 다 바뀌는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여러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었고 이거를 빨리 판단했던 이 서촌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관광 코스지만 유흥가랑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긴 유흥가랑은 다릅니다. 이 조그만 골목을 그냥 걷고 정치를 보는 곳인데 여기 개인이 많이 삽니다. 살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여기. 그리고 다 들어가 봐요. 그냥. 북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사실 희생이에요. 저 집에서 한옥 사는데 제가 뭐 혼자 있는데 뭐 진짜 뭐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제일 많이 포기한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네, 주차 문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포기했고 그래서 물론 이 지역은 걷기 코스가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차를 안 가져가긴 해요. 근데 동네 주민들도 알아서 이것들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고 여기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시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술집만이 시끄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뭐 밤 11시, 12시 한두 곳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일정 부분들을 포기를 한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뜬 겁니다. 요즘에 핫한 곳이에요.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부천도 많이 가 여기서 쭉 이제 도로서 마지막에 이제 통인시장 가서 통인시장 가면 이제 맛있는 거 파니까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코스로 완전히 일반화돼서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인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서 묵어보기도 하고 한옥 체험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청이라는 곳에 건의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치워달라.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 부분도 모여있으면서 옛날 것을 그대로 바탕하에 현재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실은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뭐 친구들끼리 많이 가는데 연인들끼리 많이 가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가볼 건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오이도는 간만에 그때 한 2, 3년 전에 아버지랑 와서 칼국수를 흡입하고 간 곳이 근데 여긴 제가 꼭 아버지 말고 남자랑 제가 가보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삼청동과도 또 다릅니다. 완전히 쇼핑을 특화된 그런 곳이 유흥가가 아닌데 이 문화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특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마 칠레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아 어떤 것이겠구나 생각 아마 해보실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얘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기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님비와 핀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님비는 나 무조건 안 돼.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내 주변에 그래서 뭐 쓰레기장, 그다음에 화장터, 남들 다 꺼려하는 거 안 된다는 거 대표적인 지역 이기 중에 하나고 그 친구 핀피 뭐냐면 좋은 거는 다 내 앞에
근데 물론 이제 지역들도 이 지역 자치가 시작되면서 경쟁이 치열하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이익은 챙겨야죠.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풍납도성 예를 보면은 풍납도성 보세요. 처음에는 완전히 이거는 뭐 유적지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님비에 가까웠습니다. 오 절대 안 돼. 집값 떨어진다고 막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핀피에 가깝습니다. 역사 특구로 지정 안 해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어느 정도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굉장히 잘 친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나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처음엔 안 된다. 이제는 제발 해다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이도 지역에서 폐총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폐총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죠.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역사 이런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지도 아마 않으셨을 건데 뭐 연관됐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폐총이 있는데 근데 이제 특구가 되면서 아마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곧 이게 이제 잘 되면 경제적으로 크게 이 마을이 오이도라는 공동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님비가 될 수 있고 핀피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랬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서로 해야 그러니까 잃는 게 있어야 얻는 게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지역 공동체 얘기를 하고 풍납도성 얘기를 하고 설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히 강의이고 한번 듣고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시흥시청의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관심 없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흥시청 역사는 무슨 그냥 그 교과서에 아는 그런 줄거리만 잘 알면 되지. 근데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데 여러분이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혹은 역사에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고, 어쨌든 지금 초보적이지만 이 시흥시청 역사에 대해서 지금 특강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이 오이도가 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든지 개인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단체가 되어서 각 그 지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변화 발전에 대해서 미래의 그림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의 그림을 제시할 때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도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관계자분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감시자의 역할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관의 중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는 전근대를 하는 사람이라 자꾸 백성이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생활 속에서 공동체에서 느끼게 하고 이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도록 이끌어주신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관에 있어서는 잘못된 행정 혹은 이런 것들 감시해야죠. 허투루 쓰지는 세금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시민으로서 이 지역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행정적인 변화들, 역사 선사지구 만들어진데 전혀 뜬금없는 선사지구 만들어지 여기 장보고상 세운다 이러면 뜬금없잖아요. 반대해야 되는 것들, 꼭 하면 안 되는 것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사실 오이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아까 님비와 핀피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쓰레기장, 완전 다 싫어하죠. 그다음에 싫어하는 게 화장터, 그다음에 이제 원전. 근데 요즘 재미있는 건 화장터랑 원전은 핀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핀피로 바뀌게 된 지역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지역.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죠. 전혀 생활의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들은 이런 시기부터, 그래서 원전 세우자고 하잖아요. 저쪽 어디죠? 그 남쪽으로 보면 원전 몇 개에서 원전 세우자고 하죠. 요즘에 이 같은 구나 같은 뭐 지역 내에서도 뭐 좀 경제 떨어진 사람 그렇게라도 해서 사실 끌어들여가지고 마을 경제를,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님비의 대상, 기피의 대상이었던 사업 아이템들이 끌어오고 싶은 핀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오이도 지역은 자연, 바닷가 끼고 있죠. 그 바닷가가 주는, 아까도 얘기했죠, 조개가 주는 이점,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금 저기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뭐 경쟁력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여기에는 단순히 그런 해양 자원, 자연적인 자원 문제가 아니고 여긴 역사가 들어가 있죠. 신석기의 폐촉문화,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한 문화적인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이도 지역, 시흥, 오이도 지역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사실 앞으로 저희고 아마 그거에 아주 기초적인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답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혹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야, 땅값이 떨어져도 지금 당장 참아야 돼. 잘 되면 곧 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야, 땅을 팔아. 하면서 국가의 땅을 보조금 좀 받으면 어떻게? 네가 희생해. 아니 여기가 무슨 지금 전근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앞으로 오이도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비전을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비전들을 시민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강의는 사실 오늘 여기서 이 지역 뭐 말도 안 되는 몇 개의 얘기를 하는 것이 끝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살고 계시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여러분들 리더시겠죠. 이 하신 역할은 앞으로 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체죠. 주체로서 주인의식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그건 뭐 너무나 넘치게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소통, 어떤 방법으로라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지역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네. 시흥시청에서 이걸 했자고지만 저는 뭐 숨을 생각 없습니다. 감시와 조언, 지자체, 시흥시청이죠. 여기 대상 감시와 조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교두보, 사랑의 메신저 역할 좀 되면, 사랑의 짝대기 정도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뭐 여기서 끝내려는 얘기가 아니고, 역시 질문 시간을, 혹시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저한테 뭐 이거 진짜 잘못한 내용이 있더라, 틀렸다, 혹시 뭐든 이제 피드백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들 안 하시죠? 저 별로 이게, 아니 아까는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시던데 질문만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 다들 저와 시선을 안 맞추세요. 막 수업 시간에는 저랑 눈을 마주치고 수업을 듣더니 질문 이러면 고개가 다 요런 부분은 약간 학생들이랑 비슷한 것 같으시기도 하고요. 네. 맨 처음 말씀하실 때 그 호적이라는 말이 마땅치 않다고 지방 실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고 유럽 같은 데는 거의 뭐 집안 그냥 남아보다 한게 아니고 뭐 사촌형제하고 이거 정말 분열하는 거기는 핏줄 연계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 세력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저기 고려 시대까지도 근친은 많이 합니다. 제 지배층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고려나 조선 혹은 이제
그 혈연 공동체 사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예, 왕실의 일반적인 예니까 그걸 가지고 서양도 뭐 혈연 공동체 사회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일찍이 우리와는 좀 다르게 봉건제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지방 분권적인. 그래서 봉건제라고 하는 영주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방에 다 분권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사회라기보다는 서양은 그냥 중세하면 봉건제라는 지역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 신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걸 다 설명하는 게 봉건제라고 설명합니다. 거기 안에 보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지방 분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을 농노라고 해서 토지에 엄격하게 긴박시켜 놓고 그 보면 영주가 저것도 갖고 있잖아요. 초혼권 아시죠? 초혼권 그 결혼하는 신부 영주가 먼저 데리고 첫날 밤 보내고 주는. 그러니까 심해지면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 분권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까지 어쨌든 중앙 집권화를 굉장히 꿈꿔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 그런 것에 대한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지방 세력으로 하는데 서양은 이런 시기부터 이제 지방 분권 사회니까 그냥 봉건제라고 하는 표현 하나로 대체로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이나 이제 우리나라나 뭐 근친혼은 일부 지배층들 사이에서 행해지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근친혼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를 혈연 중심의 사회 공동체라고 보지 않듯이 서양도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플레임을 붙이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셨더니 다른 모든 분들이 한 명 했다 왜 이런 표정인데 더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편하시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미륵사 얘기도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런 게 원래 산 그 교육이 여러분은 그런 걸 많이 아셔야 어디 설명할 때 야 그 동네에 막 이랬다는데 이런 야화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 혹시 질문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이제 강의는 이제 저는 두 번 영광스럽게도 제가 2번이나 했는데 아마 워크숍 때 또 올 겁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이 워크숍이죠. 제가 올 건데 그 워크숍 하지 말고 저희 그냥 추사 보고 막 미륵사지 보고 막 마지막 워크숍은 특별 강의로 대체한다고 하고 춘하나 보고 그다음에 제가 미륵사지 제가 진짜 서동효에게 끝내주게 제가 비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뭐 이렇게 몇 개 알려드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써먹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다 함께 기분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남녀 차별은 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뭐 남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여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많은데 안 되겠죠. 아쉽습니다.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하면 근데 앞으로 내일하고 뭐 다음 시간 다 이제 내일은 이제 전문가가 오십니다. 왜냐면 내일 오시는 분은 국민대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하나 저희 정정하겠습니다. 성함이 홍영휘로 되어 있는데 홍영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선생님 이름을 무엄하게 제가 바꿔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 전달된 모양인데 홍영의 선생님이셔서 그리고 마지막 저희 답사 인솔하실 분들은 김태환 선생님이 아니고 김태완 선생님인데 제가 몇 분 안 되는 선생님 이름 두 분 걸 완창 바꿔갖고 제가 어제 막 되게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내일 오실 분은 안산에 사십니다. 안산에 사시고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둘러둘러 신석기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강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들으시고 저도 아마 그래도 중간중간 올 겁니다. 운전하러 왔다가 전 저기 좋은 커피집을 하나 알아냈어요. 커피 마시고 돌아가겠지만 자 강의도 계속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워크숍 때 별로 없으면 제가 워크숍 때 뵙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씀. 그럼 오늘 제가 10분이나 일찍 끝내드렸는데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